자, 이 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까르마라고 하는데 사실 까르마는 행위예요. 행위. 인간은 살면서 이제 어떤 행위를 살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살게 되죠. 근데 까르마는 그냥 행위라고 하면 맞지 않아요.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돼요. 행위인데 무슨 행위냐면 탐심이나 진심이 의해 유발된 행위를 까르마라고 해요.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치심도 들어가요. 근데 그건 이제 탐진치 하면 너무 불교 그냥 관용어처럼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종류가 5가지 이상 있어요. 요게 마요구르트를 아까 누가 갖다 줬는데 살짝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놨어요. 이건 행위인데 무슨 행위일까요? 밀쳐낸 행위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싫어한다는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을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계속 먹는다. 그건 밀쳐내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탐심과 좋아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행위가 있고 거의 인간의 행위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강의 끝나고 공양간에 갈 때, 그 공양간에 가는 행위는 무슨 행위죠?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과 함께 하는 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양간 가기 전에 반드시 들리는 곳이 어디 있죠? 화장실. 이건 뭐와 함께 하는 행위일까요? 에헤이, 치심이 아니지. 밀어내니까 진심과 함께. 자, 그래서 탐심과 진심하면은 이건 도덕적인 거하고 관련되지만 그래서 이거를 도덕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손을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탐심진심이라고 말하기는 뭐라 하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런 것은 당김, 잡아당김, 밀쳐냄, attraction, repulsion, 잡아당김, 밀쳐냄 이라고 하고 요런 도덕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은 욕망이라고 하지 않고 의도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의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이유는 어떤 선악이나 도덕과 관련 없는 그 욕망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의도라고 중성명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의도, 밀쳐내는 의도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탐심이나 진심에 의거한 행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발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 발을 밀으려고 하는 의도, 손을 위로 들으려고 하는 의도, 그 다음에 내리려고 하는 의도.
그 다음에 또 도덕과 관련되는 것은 탐심과 진심.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바로 까르마,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순히 행위라고 해서 업이 아니고 무엇가 반드시 곱해져야 돼요? 탐심과 진심.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에서 뭐가 분리가 돼야 돼요? 탐심과 진심이 분리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행위 속에서 탐심과 진심을 분리해내는가?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느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느낌을 관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고요?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게 되고 그건 업을 짓게 되는 삶이 되고, 느낌을 관찰하게 되면 느낌을 관찰해서 생이멸을 보게 되면 이 행위에 탐심과 진심이 분리가 되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탐심과 진심이 분리된 행위는 함께하는 행위는 까르마라고, 분리된 행위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어로. 아니죠. 끼리야. 이건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과 함께하는 것은 행위가 같은 행위라도, 이것도 행위예요. 같은 행위라도 이것은 업이고 이것은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작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작용만 있겠어요? 아라한, 그 다음에 보살, 그리고 아라한,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네 종류의 성인들만 바로 작용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하로는 전부 다 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느낌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까이까 베다나, ចេต시까 베다나 해서 육체적인 상태가 원인이 되어서 오는 느낌이 있고, 정신적인 상태가 원인이 되어서 얻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고수와 락수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고락은 보통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면은 정신이 돼요? 아니면 육체가 돼요? 예? 고락은. 고락은 나누게 되면은 육체적인 것이 돼요. 고아락은 원래 이 두 개를 합치면 정신 육체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면 고락은 육체적이고, 그 다음에 우는 그건 정신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그 다음에 근심, 그 다음에 괴로움과 즐거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락이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둘로 나뉘어서 온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죠. 자, 이제 그 정도로 수념체에 대해서는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수념처가
잘 개발되어진 학파가 어느 쪽이죠? 실제 수행 속에서 우바킹 박사가 근세에 와서 제일 정리를 잘하고 그 우바킹 박사의 제자 가운데서 고엔카 씨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 수념처를 개발을 시켰죠. 자, 고엔카 센터에서 수념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12연기에서 무명연색, 무명연행, 행연시, 식연명색, 명색연유기, 유기변초, 촉연, 수연해. 자, 느낌,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가 몇 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죠. 자, 그렇게 해서 18개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18개의 그 느낌들이 이곳이 3개의 그룹으로 하면 6개의 좋은 느낌과 6개의 괴로운 느낌과 6개의 무덤덤한 느낌,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겠죠. 이 18개가. 그래서 6개의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다시 재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수연애예요. 그 다음에 6가지 괴로운 느낌을 다시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도망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수연애예요. 근데 그 애가 마이너스 애죠. 그래서 이 애착에는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밀쳐내는 역할도 하게 돼요.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수연애를 고엔카 센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느낌이 발생할 때 이것이 애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행하는 게 이제 그쪽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십념처와 법념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십념처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죠. 난 남방에 돌면서 이 십념처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람을 학자나 아니면은 수행자, 이 양쪽을 통틀어서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십념처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나만큼의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내 얘기를 들어도 별로 신심이 안 날 거예요. 내가 그걸 요즘에 깨달았어요. 나만큼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하고 그 밑바닥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린 결론을 쉽게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그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번뇌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된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요즘에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설명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드리죠. 찌따 아누빠사나 사티빠타나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찌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원어로는 찌뜨라예요. 찌뜨라가
요게 이제 찌따로 그렇게 이제 변형되는데, 찌뜨라는 칼라,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그런 어원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 다시 말해서 마음은 일체유심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그런 능력을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웹툰이 드라마로 된 리뷰하는 걸 잠깐 봤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 저기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웹툰 작가가 만화를 계속해서 그렇게 웹툰을 그려냈는데, 이것이 너무 성공적이라서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만화 속의 인물이 현실로 나오고 현실에 있는 사람이 그 만화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요게 바로 우리 그 동양 고전에서는 여기에 그림이 족자가 하나 있고 족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그렇게 사는 거, 그걸 뭐라고 하지? 무슨 몽유도라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작가는 그 뭐라고 할까, 양자역학이라든지 물리학을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고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가상과 현실의 세계보다 더 잘 그 엮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가고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찌따는 원어가 찌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인도에서 이 찌따라고 하는 것을 또 사용했던 곳이 있어요. 그 어디에? 빠딴잘리 요가 수트라. 스님 논문 주제인데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지? 그 빠딴잘리 요가 수트라가 요가에 실천하는 그 고전이죠. 요가의 행법을, 이론을 담은, 거기에서 1장 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요가 찌따 부르띠 니로다. 여기까지는 생각나네. 요가라고 하는 것은 찌따, 마음의 무르띠, 영어로는 mod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지? 마음의 장난, 마음의 변화, 마음의 그 변화한 마음의 변화, 무르띠, 마음의 작용, 마음 작용의 니로다, 소멸이다. 그래서 요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작용의 소멸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 작용이라고 했을 때, 마음 작용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했을 때, 반짜다, 찌따, 브르띠,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5가지 종류가 뭐냐면은 브라마는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그 다음에 아프라마, 잘못된 지식. 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 세 번째로는 꿈. 세 번째는 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숙련. 5번째 논리. 사유죠. 자, 그래서 1, 2, 3, 4, 5.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은 바른 지식이거나 아니면은 그릇되게 얻은 그런 지식이거나 바르거나 그릇되거나 혹은 꿈속에 있거나 혹은 깊은 잠을 자거나 혹은 여러 가지 분별망상하는 것, 이 5가지의 작용이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했고, 꿈, 숙면, 사유, 바른 지식, 이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이 요가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찌따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이라고. 마이크를 던져놔 버렸나. 그렇게 이제 5가지 종류가 바로 5가지 종류가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불교로 들어와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은 이제 마음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찌따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마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윈냐나, 이제 주로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게 청정도론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요 3가지의 단어고, 뭐 이것을 동의어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찌따, 마노, 빈냐나. 초기 불교 남방에서는 동의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교의 5대 종파가 있잖아요. 나머지 종파에서는 동의어로 보지 않아요. 그걸 다르게 봐요. 근데 원어로 봐도 같은 거는 아니에요. 원어로 봐도 찌따, 마노, 윈냐나라고 하는데, 마노는 보통 마노인드리아라고 해서 의근을 말해요. 마노는 마노인드리아에서 의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윈냐나는 위즈 플러스 냐나예요. 그래서 위즈가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되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되어서 아느냐?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서 아는 알을 윈냐나라고 해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서 아는 걸. 이거 누가 조금 보조 설명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거예요. 알려지는 내용물과 아는 마음, 거울과 거울에 비친 영상, 이거 둘로 다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알은 우리가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분리된 거예요. 근데 이 분리를 제거하면
뭐가 되냐면 냐나가 지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노인드리아는 요거는 이제 의근으로 사용해요. 자, 의근의 대상은 뭐죠? 의근의 대상은 법이에요. 자, 의근의 대상은 법이다. 자, 법과 의근 두 가지가 다른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전 스님, 의근은 무엇이고 법은 뭐예요? 의근은 알아챌 수 있는 감각기관이고 법은 거기에 예상이 되는 거고. 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물질적일까 아니면은 정신적. 이 정신적인 감각기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졌고? 작용이 있을 뿐이지 생기고.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테라바다에서는 청정도론, 그 다음에 후기 아비담마에서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는 구사론에서 대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데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그 테라바다 아비담마하고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 설명하기 비슷한데 더 논리적인 게 구사론이라서 구사론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까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정보들, 그 정보가 새로운 대상을 쳐다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쌓은 정보에 입각해서 새로운 대상을 이해하는 것, 그 작용이 바로 의근과 법과 의식의 작용이다. 내가 설명을 명확하게 했는데 이해가 됐을까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그 식들이 전부 다 모여서 쌓여졌어요. 그 쌓여진 것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새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법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상태를 의식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것이 바로 의근과 법과 의식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주체는 뭐라고 하나요? 그 주체가 의근인 거라. 의근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이 의근이고, 그 주체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법이라는 대상을 해석한 것이 의식이다. 해석한 게 식. 저 뒤에 보살님, 심리학을 좀 하셨다고 했죠. 내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억에 도전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비추어보는 그렇죠? 이해가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이해한 것 같은데 본인이 만족스럽게 이해했느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상전 스님, 지금 저 보살이 한 말을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들렸습니다. 잘 안. 다시 크게 얘기해 주세요. 기억에 도서관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빗대어보고 현실로 꺼집어내는 거. 이게 시. 이것이 바로 기억의 도서관은 의근이고, 지금 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법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예, 잘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고. 예. 완전히? 그러면 스님의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봐. 지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의견으로서 지금 일어나는 법들을 보고 아는 것이 식이다. 보시가 조금 아쉬운 것 같으지. 조혜 스님은
아니,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해줘봐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에 보인 기억의 사고 같은 것이 얼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하는 세계가 새롭게 경험하는 세계가 어디고 좀 크게 얘기해줘. 잘 안 들려요, 사람들. 지금까지 경험했던 저장 그 기억의 저장 창고 같은 것이 얼굴 은근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새롭게 경험하는 경험되어질 세계가 법이고 법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체계에 의해서 내가 경험한 세계를 재해석한 것이 의식이다. 자,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예를 한번 하나씩 들어보세요. 우리 인도에서 공부할 때는 이것을 이해하고 반드시 이해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에서 5가지 이상의 예를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저 앞에 있는 상전 스님이 법이에요. 그러다고 이제 지금 내가 상전 스님을 쳐다보고 저 스님을 해석한 것이, 이해한 것이 의식이에요. 내 그 과거에 저 스님하고 아무런 인터랙션, 어떤 기억이 없다면 그냥 상전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 스님은 나하고 30년 이상의 과거에 그 알았던 역사가 좋았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았던 때도 있고, 그러나 그 2가지 중에서 강한 것이 먼저 떠오르겠죠. 딱 쳐다봤을 때, 저 둥그러니 같은 것이 또 무슨 사고를 치려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 사건들은 그 무엇이냐면은 나의 과거에 쌓여졌던 의식들이고, 그 의식들은 내가 과거에 같이 경험했던 6가지 감각 기관에 의해서 경험했던 것들의 합이에요. 그 경험했던 것들의 그 합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대상을 보았을 때, 상전 스님을 볼 때 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삼스타나, 형태, 바루나, 칼라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태와 칼라를 보면은 내 안근에 형태와 칼라를 딱 집어 넣어서 그 다음에 나의 그 기억의 도서관에다가 또르르 돌려요. 또르르 돌리면은 저런 형태와 저런 칼라를 가진 사람은 시전, 비전, 상전 딱 이제 마지막에 와요. 그러면은 상전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기억의 목록이 ABCD부터 쫙 나오는데 뭐부터 나와요? 가장 최근 혹은 가장 강렬했던 기억, 거기서부터 ABCD로 쫙 나와서 그 다음에 저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인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요가 센터에 갔는데 내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서 나를 빼들러 나오면 내가 알아서 회복했을 때 있다고 했는데 상전이를 보호자로 불렀더니 걔가 누구 편을 들었냐면 의사 편을 들어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열을 엄청나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억이 딱 나면 너 이놈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기억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에 의해서 상대방을 좋고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억이 없다면
상대방은 보고서 인연 없이 스쳐 지나가게 돼요. 기억에 의해서 나에게 재해석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 밀쳐내거나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이제 그 관련된 인생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재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식에서는 아까 7, 8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고 했죠. 의근을 유식에서는 몇 식으로 얘기하죠? 끌리스다 마나스트라고 그래요. 끌리스다 마나스. 마노하고 마나스가 빨리어를 산스크리트어 하면 마나스가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끌리스다는 뭐냐면 오염된 의근이에요. 자, 무엇에 의해서 오염되느냐 하면은 자아의식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오염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칠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칠식이라고 하는 오염식을 만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찢다하고 윈냐나하고 남았어요. 자, 윈냐나부터 얘기하자고요. 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냐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대상에 대해서, 귀가 귀의 대상에 대해서, 코가 코의 대상에 대해서, 의근이 의근의 대상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그 대상을 아는 것, 그걸 윈냐나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면은, 자, 요거는 지금 수박이에요. 요거 지금 수박인데, 수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박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수박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이 수박이라는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근데 수박이라는 실체는 다 같을까요? 아니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을까요? 정확하게 예민하게 살펴보면 완전히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수박이라는 실체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셰샤 락샤나고 하는데 개별적 특성. 그 개별적인 그 특성을 아는 것을 윈냐나라고 그래요. 개별적 특성을 안다. 그래서 눈의 감각기관으로 귀, 안입이 설신의로 대상의 개별적인 특성을 아는 것을 바로 윈냐나 식이라고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8식 가운데서 몇 식까지가 식이겠어요? 8식이 식일까요? 아니면은 6가지 식이 식일까요? 6식.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만호하고 빈냐나, 만호는 7식이고 그 다음에 식은 1번부터 6번까지니까 찢다는 그럼 나머지는 유식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장식이라고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라야 윈냐나라고 해요. 여기 빈냐나가 붙으니까 사람들 혼동스럽죠. 알라야식이라고 그래요. 알라야를 여러분들 히말라야 들어봤나요? 그래서 히마 플러스 알라야예요. 히마 플러스 알라야가 히말라야. 그래서 알라야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뭉쳐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마가 뭘까요?
눈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는 뭐예요? 눈이 뭉쳐진 곳, 그게 바로 히말라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라야는 뭉쳐져 있는 것을 알라야식이라고 하는데 뭐가 뭉쳐져 있을까요? 기억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은 반드시 나오게 돼요. 분명히 아까 스님이 의근이 기억이 뭉쳐져 있어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찢다가 기억이라고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뭉쳐져 있는 것은, 기억이 뭉쳐져 있는 것은 이 팔식이고, 뭉쳐져 있는 기억을 나라고 집착해서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칠식, 의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식과 팔식의 베이스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칠식과 팔식의 베이스는 같은데 거기에 그 뭉쳐진 기억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칠식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찢다가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뭉쳐진 기억이라고요? 여기서 또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근데 여러분들, 거울의 앞면은 투명하죠? 뒷면은 어때요? 뒷면은 굉장히 다크해야 돼요. 앞뒤로 투명하면 거울이 돼야 안 돼요. 뒷면이 어두워야 돼요. 뒷면에 기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앞면에서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비춰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억들로 가득 찬 것의 앞면은 붙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뒤를 받쳐주는 것은 기억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 찢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만을 우리가 고려하느냐면은 불교의 그 수행센터 그 발달사 속에서 계속 살펴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전거를 찾아다가 보면은 알게 돼요. 전거를 찾지 않으면 이런 결론을 감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산스크리트나 빨리의 원전으로 계속 근거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이 찢다는 아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는 전부 다 통일되어서 경전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겠지만 이 찢다는 기본적으로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 자, 여기까지 1단계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념 적용의 십념초와 그리고 청정도론에서 찢다를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을 오늘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사실은 내가 그 빨리오 원문을 뜯어다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내 마음이 바빴어요. 고통과 직면하니라고 고통을 알아차니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하니라고 내가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 마음에 대한 것은 청정도론하고 그 다음에 이 대념적용의 십년초에서 왜 이 두 개가 필요하냐면 양쪽 다 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달라.
그러니까 대념초경에 따르면 이렇고 청정도론에 따르면 이래. 예,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아주 고수가 되면 이 두 개가 말하는 것이 같은 게 보이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빨리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심에 관한 것일 수가 있어요. 내가 컨디션만 좀 더 오면 유식 논서 십지경과 그 다음에 유식 삼십송에서 말하는 그 찌따 이것까지 같이 붙여다가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차고 들어간 그런 논문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대승에서 말하는 선종에서 말하는 그 마음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언가를 얘기할 때도 이런 뭐라고 할까 원전의 지식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컨디션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다음 시간에는 요 찌따하고 담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